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4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살펴볼 한자는 별이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습니다. 별이라는 의미의 성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별이라는 의미의 성자인데요. 실제 이거는 꼭 별만,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얘기할 때 꼭 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르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염두에다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그리고 성신이 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뜻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오행사상에 의한 얘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이라는 것을 해와 같이 별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 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 중에서 상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별들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별들은 항성이 대부분을 이룬다고 봐야 되죠. 해성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항성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을 주위에 두고 일종의 별을 감싸고 도는 그러한 천체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행성과 항성의 가장 큰 차이, 별과 행성의 가장 큰 차이는 항성, 즉 별은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데 행성은 자기가 모시는 항성 또는 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써 빛을 내는 거죠.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을 도는 천체를 얘기합니다. 즉 항성과 행성의 관계는 행성과 위성의 관계와 같은 거죠.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우주에 띄운 천체를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방이라든지 또는 연구 또는 이제 농작물, 기후 이런 어떤 상업적 목적 이런 데에 이제 쓰이는 용도로 띄어 올려진 위성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도시라고 하는 것은 메트로폴리탄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작은 도시들을 얘기하는데요. 위성도시는 대부분 이제 배드시티의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첨성대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 때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일종의 천문대, 고대 시대의 천문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라성이라고 하면 수많은 별이란 뜻입니다. 기라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라성이라는 말을 금성이라는 말로 새벽별이라는 금성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 중에서 특히 아주 크고 반짝이는 별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라성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뭇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단, 성운 또는 은하 이렇게 별들이 무수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모여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라성 같은 뭐뭐뭐라고 하면
아주 잘 알려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세계에서 성공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수히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기라성 같은 명배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주 거물급 명배우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우로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똥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대기권, 그러니까 별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대기권 지구 쪽으로 대기권으로 이제 접합되면서 대기권과 충돌해서 불타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유성과 달리 진짜 별입니다. 진짜 별이 그야말로 수명이 다해가지고 이제 폭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죽는 거죠, 별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건데, 왜 초신성이라는, 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 신이 가드라는 뜻이 아니고, 새롭다, 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신생아 같은 새로운 별이란 뜻의 초신성이 붙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아주, 밝은 별이 나타나면, 위인이 출현한다. 라는 의미를, 예수님도 별이 반짝였잖아요.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이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반짝이는 별을 보고 출생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보면 서울대학교 옆에 낙성대라는 데도 있지만,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똥별이 떨어졌던 지역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별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휘황찬란한 빛이 갑자기 팍 하늘에 솟아나니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그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 별이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갓 태어난 별이라고 해서 초신성이라고 했는데, 실제 초신성은 갓 태어난 별이 아니고 수명을 다해서 죽어가는 별이다. 그 별이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터지면서 빛이 엄청나게 밝은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역자가 되겠는데요. 바꾸다라는 의미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바꾸다라는 의미의 역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밑에 물자가 이제 겹쳐져서 쓰이는 건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꾸다 라는 말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꾸다라는 말은 교환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스위칭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또는 교대 근무를 하는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요 지자가 땅지자를 쓰죠.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지자는 이제 어조사지자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사가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생각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이란 말과 교역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무역이나 교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상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교역이라는 말은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과 지방 간의 상거래를 하는 것도 교역이라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족 사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이야 그게 같은 나라지만 옛날에는 다른 부족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간에 물물 교환하는 것도 교역에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보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교역이라는 것은 꼭 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어떤 것도 교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유학생이 간다든지 하는 것도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가 바뀌는 혁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조가 바뀌는 반란 혁명이란 뜻입니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뜻입니다. 난은 어렵고, 이는 그 역을 바꾸다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쉽다라는 의미로 쓰면 이라고 발음이 되죠. 이는 쉽다라는 뜻이니까 어려운지 쉬운지의 정도라는 뜻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시험 문제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말로도 이제 그 확대돼서 쓰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사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자면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기술의 난이도가 어떠냐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다라는 뜻이고요. 아니하다라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쉬운 게 아닌데 쉽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없다. 간이 세금 계산서라고 할 때 이 간이라는 의미는 정규적인 틀을 다 갖추지 않아도 허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건이 10가지를 충족해야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한 3가지,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만 적합해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정규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체크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첨부해야 될 서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정규적으로 발행을 하면 너무나 불편하죠, 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영수증 발행하듯이 간단하게 그 발행을 해도 세금계산서처럼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간이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간이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 정도로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살펴볼 한자는 정자가 되겠는데요. 머물다 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정자는 이 한자 자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잠시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 자체는 머물다지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잠시 머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문다 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이라고 하면 버스가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서는 곳을 얘기하고요. 정거장이라고 하면 열차가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게 하기 위해서 서는 곳을 얘기합니다. 정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추는 것, 모든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택시도 될 수 있고 버스도 될 수 있고 또 일반 차량도 될 수 있고 열차도 될 수 있죠. 잠시 서는 것을 정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차라고 하는 것은 정지보다 조금 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는 운행 중인 거예요. 운행 중인데 차가 앞으로 나가지만 않을 뿐이지 차가 운행하는 것은 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차는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차는 5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5분까지만 허용되는 게 정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주차와 다른 점이죠. 주차는 5분 이상 차를 멈출 수 있고 기본적으로 주차는 운전자가 떠나도 되지만 정차는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정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너무 많거나 또는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차량의 운행이 너무 밀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시속 30km 이하로 지속적으로 밀리는 케이스를 우리가 정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당사자들 중간에 끼어서 어떤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정전되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일렉트릭 파워리 공급이 잠시 중단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전, 이 똑같은 전이지만 한자가 다르죠. 요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잠시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또는 전쟁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서 잠시 전쟁을 멈추는 것에 동의하는 국제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협정 중에 있죠. 우리가 그걸 휴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회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하다가 잠시 중단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죠. 그럴 때에 이제 회기 중에, 그러니까 회기가 그렇게 이제 장기될 수 있는데 그 회기 중에 어느 날 회의를 하다가 뭐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필요할 경우에 뭔가 행정부에서 어떤 인사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증인처럼 증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사람을 불러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기가 어려울 경우 잠시 이제 쉴 수 있죠. 그거를 정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급여 생활을 하는 분이 연령에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60세를 정년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제 직종에 따라서 정년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정년은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